제게 6명의 친구 무리가 있었어요. 그중 공이라는 애는 제게 취약한 귀여움이 뿜뿜한 아이라서 어느 순간 저는 보디가드를 자처하며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도와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주의 표정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뭔가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연주야, 요즘 뭐 힘든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너? 아니 그냥. 근데 말해봐, 괜찮으니까. 수많은 설득 끝에 연주가 입을 떼는데 너가 공이 좋아하잖아. 근데 공이가 공이가 왜? 솔직히 나랑 단둘이 있을 때 공이가 좀 막말을 하거든? 어떤 막 너는 자기 하인이라고 하고 나한테는 막 욕하고 좀 그래. 솔직히 막 이거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무 고민해. 그러고는 서러웠는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뒤에서 절 그렇게 무시한 것도 화나지만 소심한 친구를 몰아세우고 아무렇지 않게 이중적으로 행동했다는 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스터라는 아이와 함께 공 정체 까발리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는 척하며 연주를 좀 챙겼는데 증거는 금방 엄청나게 보이더라고요. 연주가 녹음한 음성을 듣는데 아유 찌질한 년 왜 사냐 진짜. 솔직히 걔 내 말이면 껌뻑 죽는다니까. 완전 내 씨다 말이지. 스터 그 기집애는 지가 잘난 줄 알아. 망상증 환자. 어휴. 들을수록 화가 치솟아 이성이 끊어진 전 스터와 함께 그 녹음 파일을 저희 6명 단톡방에 올렸고, 공이는 처음에 부정만 하다가 CR도 안 먹히니 저희에게 학폭으로 니네 생기부 다 망가뜨리겠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걸 증거로 너 학폭이 올리겠다고. 누가 더 쓰레기인지 보자고. 그냥 톡방을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뒤에서 다른 애들한테 저희 욕을 하고 다녀서 전 각 반마다 돌아다니며 그 녹음본을 틀고 걔 실체를 까발렸고, 결국 공이는 애들 사이에서 손절되고 선생님들 귀에도 들어가 저와 스터는 공기계 소지로 벌점 1점을, 공이는 학폭으로 인정되었지만 공인의 부모님이 연준의 집에 찾아가 공이까지 직접 무릎 꿇고 사죄하고 합의금 전하면서 학폭위는 안 열고 일단락되었답니다. 이렇게 글 쓰다 보니 친구들이 보고 싶어지네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저희 반 대다수는 저처럼 내신을 챙기는 수시로 학교 가는 친구들이에요. 학교도 사립이라 애들 대부분은 선생님에게 찍히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친오빠가 그러는 게 좋다고 당부하길래 일단 전 그렇게 믿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중 속 시원했던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학기 중간 때였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컴퓨터로 저희 반 애들 성적 모두를 띄워놓고선 뭐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누구누구처럼 성적이 이래야 된다. 이런 점수보단 저런 점수가 더 좋다. 전 제 성적이 창피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두세 과목은 성적이 개판이었으니까요. 대체 애들 이름도 안 가리고 저런 걸 왜 보여주나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지. 왜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선생님께 뭐라고 말하질 못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서로 야야 미친 거 아냐? 아니 저걸 왜 보여주냐고 하는 소리만 들리지 누구 하나 큰 소리로 쌤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가 없더라고요. 선생님은 애들 표정이 썩어가는데도 무시하시고 계속 틀어놓고 하고 싶은 말을 내뱉고 계시더라고요. 답답해 죽겠고 저도 뭐라고 하고 싶은데 말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속속이고 있는데 어떤 애가 입을 열었어요. 쌤, 대체 그걸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공개 처형이야 뭐야? 이름도 안 가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싶으면 애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든가. 이게 뭐야 진짜 애들 딱 봐도 표정 안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하시는가 싶더니 에휴 내린다 내려 그래 이러시면서 끄시더라고요. 진짜 쉬는 시간 되자마자 애들이 다 걔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너 저 쌤한테 찍히면 어쩌냐 그러니까 어차피 나 내신 조졌어. 아까 내 성적 본 사람 없었냐? 난 정시 도전해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전 이번 일이 너무 사이다였습니다. 내가 못하는 말을 남이 해줄 때 그 속 시원함. 제 친구 중에 허언증이 심한 애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아진이라고 할게요. 어느 날 학교를 오가는 게 귀찮아진 저는 진짜 레알 순간이동 장치 있으면 좋겠다. 나 그거 집에 있어. 그 말에 저랑 친구들 한동안 굳었다가 제 친구가 진짜? 오늘 니네 집 가서 구경 좀 시켜줘. 야 너무 귀한 걸 안 돼. 내가 아빠 허락받고 겨우겨우 쓰고 있는 거야. 나 오늘 순간이동 장치로 등교했음. 어렵지. 저랑 친구랑 진심 이 새끼 또라이인가 생각했고요. 워낙 거풍이 심한 애라 그냥 넘겼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저희가 눈 감아준 아진이의 거짓말이 꽤 많다 보니 점점 그런 허언증 받아주기에 저희는 지쳐가던 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친구랑 아진이랑 집에 같이 가는데 갑자기 아진이가 야 있잖아 순간이동 장치 어떤 원리인지 알아?
내가 그 장치에 들어가면 그걸 이루는 입자를 원자보다 작게 쪼개서 순간이동 장치 안에서 분리시켰다가 다시 목적지에 도착하면 합쳐지는 거야. 나 혼자 생긴 거 직접 봄. 예,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줬다간 저희가 머리가 터지다 못해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아진아, 그럼 너가 말하는 그 원자는 현미경으로도 관찰할 수가 없는데? 너무 작아서 빛이 가지는 파동에 의해 빛이 지나가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단다. 도대체 뭘로 그 원자를 관찰했는지 알려줄래? 여기서 1타였고요. 제 친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진아, 원자를 쪼개면 자석도 성질이 사라져. 도대체 어떻게 입자를 원자보다 작게 쪼개냐? 여기서 2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순들 다 해결해보면 넌 노벨상감이야. 이런 친구를 둬서 정말 너무 행복한데? 근데 너 말에 허점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그럼 기본적인 상식이 없니? 말이 끝나자 울먹거리더니 야, 너네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우리 아빠 개발할 거라고. 니네가 뭘 알아? 내 말 못 믿는 니네가 더 나빠. 쌤한테 이럴 거야. 유치하네요. 근데 진짜로 쌤을 걔가 데려왔더라고요. 뭔 말을 했는진 몰라도 쌤은 저희를 좀 많이 혼냈는데 제가 그때 선생님, 제가 아진이 아버님이랑 전화를 좀 해볼게요. 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쌤 동의하에 통화를 했고 아진이가 짓거렸던 소리들을 전부 말해줬죠. 근데 아버님은 제 딸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나요? 하시며 아진이에게 학교 망신, 부모 망신 다 시키냐고 엄청 꾸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풀이 죽은 아진이는 그 뒤로 저희 앞에서 거짓말을 안 한답니다. 저희 학교는 제2 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중국어 시험 문제 중에 추석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쓰는지 한자와 병음으로 표기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 선생님이 잠깐 전화 받느라 나가시자마자 애들이 단체로 같은 반이었던 중국에서 온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뭐 앞서 말한 거 말고도 객관식부터 주관식까지 아주 다양하게 물어보더군요. 그거 하나만 물어봤다가 성적 올릴 기회다 싶었나봐요. 저도 모르는 답이 많았기에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하고 싶었지만 그건 부정행위였고 무엇보다 성적이 좀 낮게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시험을 치자는 생각에 일부러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나자마자 그때 감독 선생님이 와서 다 베꼈냐고 저희를 추궁하더라고요. 저야 뭐 안 베꼈으니까 할 말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애들이 이건 큰일 났다 싶었는지 조금만 떠보니까 술술 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 선생님도 그렇고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아예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안 선생님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화나셨는지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이런 놈들이 당당하게 말하네? 왜 부정행위를 하냐? 그 선생님 평소에는 다정하시고 화도 잘 내지 않는 좋은 분이셔서 그러는 거 처음 봐서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애들이 저랑 다른 남자애 이렇게 2명은 베끼지 않았다고 얘기해줬고 선생님은 다시 제 시험 볼 거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며칠 후 기숙사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는데 7시쯤인가? 그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3학년 1반 학생들 지금 신속히 반으로 와서 제 시험 보길 바랍니다. 그걸 듣고 저는 피식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게 왜 베껴?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제가 다닌 중학교는 시골에 있는지라 전교생 수가 2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 학년에는 저 포함 여자는 4명, 남자는 딱 2명 있었는데 그중 안경잡이 여자애랑 비실비실한 남자애 둘이 저를 괴롭혔었는데 제가 배운 태권도를 보여주므로 더 이상 저를 건들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비실이랑 안경잡이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참고 넘어갔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칠 정도로 수업에 방해는 기본에 선생님도 포기할 정도로 싸우곤 했는데 어느 날 또 둘은 사소한 걸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저는 진짜 찌질하네 라고 속마음을 내비쳤는데 그 말에 안경이랑 비실이 둘 다 발끈해서 저한테 침을 튀기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에 옆에서 잠자코 있던 애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둘의 행동을 나무라는 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다가 나중에는 야 계속 싸우다 보면 결국엔 정이 든다는데 오 그럼 나중에 쟤네들 싸우다 정 들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들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문이 나서 비실이 남동생도 포함해 후배들이 둘 보고 결혼하라고 농담까지 던져주는 수준으로 되니까 결국 둘 다 학교 졸업할 때까지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었네요. 맨날 민폐짓만 하던 놈들 제 말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까이는 걸 보니까 조금 미안하지만서도 속은 후련했네요.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생긴 일이에요. 층간소음은 없나요? 아유, 문제 없어요. 제가 여기 오래 살았는데 위에 애도 없고 지내기 딱 좋아. 그 말에 조용히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사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고 인터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으면 제 밑에 층이 시끄럽다고 한다는 경비 아저씨의 전화. 귀찮아서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그런 삶이 반복돼서 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잠시 집 떠나 생활을 했어요. 며칠 뒤 다시 집으로 갔더니 2층 아주머니가 집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시끄럽다고 올라온 줄 알고 받아칠 대사를 생각 중이었는데 저기 학생, 미안해요. 내가 맨날 아무 죄도 없는 학생한테 인터폰하고 그랬네. 난 바로 윗집에서 쿵쿵대는 줄 알았지. 아닌 거 알았으면 됐어요. 미안했다면서 몇 번 사과를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 이후로 윗집이 쿵쿵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다가 멈추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주머니가 시끄럽다고 소리 들릴 때마다 인터폰에서 경고를 주는 모양이네요. 뭐 덕분에 조금 소음이 들리고 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하며 공부하며 나름 잘 사는 중입니다. 알고 보니 제 위층에 애가 있던 거고 집을 얼른 팔고 싶던 주인 아줌마가 거짓말을 한 거더라고요. 저희 집안 사람들은 아주 예전부터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향으로 개나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편인지라 개고기를 먹는 것에는 다소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는 강요를 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 집안은 먹지 말자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물론 저도 개고기를 싫어하지만 먹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저희 아빠는 예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 아빠는 매년 복날이면 꼭 보신탕집으로 가서는 개고기를 잡수시는데요. 그때마다 개고기를 먹지 않는 저에게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을 때 키우던 백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 사람을 제일 경계해서 항상 걱정하던 녀석을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동생과 함께 이장님께 드렸는데 저희가 뒤를 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장님이 개를 전봇대에 튀어나온 나사 같은 곳에 목줄을 걸어서 목을 졸라 죽이곤 그대로 포대자루 안에 담는 걸 목격하고 나서 동생이랑 저는 엄청 충격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권유는 안 하는데 아빠가 뒤끝이 엄청난지라 나중에 시골에 내려갔을 때 아빠가 할머니한테 고자질을 한 겁니다. 몸에 좋은 거 먹으랬더니 입맛 싹 가시게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근데 할머니는 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확 일그러지시더니 나지막히만 하셨습니다. 야만인 같은 놈. 그 말에 아빠는 응? 뭔 말이지? 하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셨는데요. 얼마 안가 할머니의 잔소리가 폭격 내리듯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야만인 자식아. 애가 싫다면 싫다는 거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자빠졌어? 그리고 니는 그렇게 애기 때부터 몸에 좋다는 거 다 처먹고 살았으면서 니 동생들보다 키는 왜 작아? 애꿎은 우리 손녀들만 니 닮아서 키가 땅딸막하잖아. 그 말에 마침 옆에 있던 고모랑 고모부는 고개를 뒤로 돌리고 킥킥 웃으시고 삼촌이랑 예비 숙모는 웃음 참느라고 고개를 숙인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고모랑 삼촌은 그래도 평균 키는 되는데 아빠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할 만큼 작은 편이었거든요. 결국 아빠는 쪽팔려서 한 달 동안 무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 다시는 제게 개고기는 강요 안 하시더라고요. 아빠, 개고기 안 먹어도 저 이미 건강이 넘쳐서 다이어트 해야 할 수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돈 벌면 킹노피구도 사드릴게요. 너무 배가 고파서 고기 무한리필집에 혼자 들어갔어요. 무한리필에 1,900원이더라고요. 들어가서 혼자 먹을 수 있냐니까 된다고 해서 기분 좋게 앉아서 주문을 했죠. 사장님, 여기 무한리필 한 명 하고요. 고기는 제가 직접 가져오나요? 가져드려요. 뒤에 메뉴판에서 골라요. 해서 메뉴판 보니까 1인분씩 5,500원으로 가격이 적혀 있었기에 삼겹살이랑 우삼겹, 공깃밥, 사이다를 골랐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에서 이 가게 주문 방식이 고기 골라서 가져다 주는 거 먹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1,900원을 내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접시 다 먹고 여기 리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원래 혼자서는 무한 리필을 못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시킬 때 말씀을 하시죠. 그쪽이 메뉴판 보고 우삼겹 1인분, 삼겹살 1인분 시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고기 고르라며요. 무한 리필로 주문했는데. 손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정말 어이없지만 식당 주장에 의하면 제가 혼자 들어왔으니 자동으로 무한리필이 아니라 고기를 1인분씩 시키는 걸로 계산된다는 말이었어요. 애초에 무한리필로 주문했다니까 자기는 그런 소리 못 들었으니 1인분씩 계산하라고 나옵니다. 아니 간판에 이 간판에 식당 내부까지 무한리필집이라고 써있구만. 혼자 왔다고 계산법이 싹 달라지는 건 또 뭔지. 어쨌든 그렇게 계속 따졌더니 아 죄송합니다. 고기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하고 주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인가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다가 그쪽 실수했으니 고기를 더 달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면서 어이없어 하면서 점차 막말을 하더니 나중엔 패드립까지 하더라고요. 열이 오를 대로 오른지라서 저도 그대로 되받아쳐 줬습니다. 그쪽도 하시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 없겠네요. 뭐? 너 젊은 놈이 무슨 말버릇이야? 그쪽은 늙은 년이 무슨 말버릇인데요. 젊은 놈이 어디서 꼴값이야?
늙은 년이 어디서 꼴값인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주워만 바꿔서 대받아쳤습니다. 했더니 눈이 뒤집어지면서 달려와서 뒤통수를 때리더니 목을 움켜쥐더라고요. 주변 종업원들이 말리는데 지금 때리셨어요? 경찰 부릅니다. 다른 종업원이 그래 CCTV에 내 욕한 거 다 찍혔어 경찰 부르라고. 녹음 기능도 있나 보죠. 잘 됐네. 처음에 제가 주문한 거부터 돌려보죠. 저 때린 것도 다 찍혔겠네 하면서 경찰을 불렀더니 저쪽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CCTV를 못 보고 경찰이 강제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벙 쪘죠. 종업원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나오면서 뻗대길래 그대로 경찰서 갔죠. 경찰서 가니까 엔간하면 화해하라고 적극적으로 중재하더라고요. 먼저 욕하고 손댄 쪽은 식당이고 전 같이 욕은 했어도 손은 대지 않아서 그쪽이 사과해야 하는 입장이었죠. 할머니라서 맞은 거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그거 가지고 들어눕기도 뭐하고 조서 쓰고 형사 민사 들어가고 그런 것도 골치 아파서 결국엔 사과 받고 끝냈습니다. 전화가 와서 대리운전을 하러 갔더니 친구랑 같이 탔는데 대화 내용을 들으니 그동안 음주운전을 자주 하던 사람 같더라고요. 비도 오고 밤도 어두워서 빨리 데려다주고 가려는데 고속도로로 나가면 추가 요금이 붙는다고 국도로 가라고 하질 않나. RPM이 높으면 기름 많이 나갈까봐 그런지 일정 속도 유지하라 하지 않나. 좀 골치 아픈 손님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할 때 앞자리가 차를 빼고 나가기 좋아서 그쪽에 대달라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뒤에 대야 된다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아는 둥 말을 하는데 시장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그걸 왜 안 물어보고 였다가 주차하려고 하냐며 대충 무시하고 다른 위치에 댔더니 여긴 새똥이 떨어지네 어쩌네. 짜증이 나서 못해 먹겠다 싶어서 이제 내려서 간다고 하니까 붙잡고서 이게 주차를 잘한 거냐 어쩐 거냐. 점차 언성이 높아지고 20분간 실랑이 하다가 대리비 안 준다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본인은 집에 가 있을 테니 경찰 오면 전화하라고 들어가더라고요. 경찰이 도착해서 제 폰으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웃기고 있네. 경찰은 무슨 아까 그놈인 거 다 아니까 거짓말 말고 돈은 못 주겠어? 그러고 끊으니 경찰이 뒷박이 왔는지 직결 심판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서 쓰기로 하고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집 갔더니 아침에 전화 오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문자로 제발 계좌 보내달라고 그러면 돈 줄 테니 막 주구장창 왔는데 얼마나 받을지는 고민 중이네요. 제 주변에는 여러 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입충인 애가 있었어요. 한입충 진짜 너무 짜증나는데 얘는 한입충인데다가 뻔뻔하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 제 생일날에 선물로 화이트 초코 마카롱 케이크를 받았는데 한나야 나 마카롱 하나만 줘라. 뭐? 싫어. 치 그럼 저거 제일 큰 장식 초콜릿 줘. 싫어. 그냥 이거나 먹어. 하도 안 주면 아예 다 뺏어버릴 것 같아서 두 번째로 큰 초콜릿 장식을 줬더니 그걸 받아 먹더니 다시 마카롱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케이크를 준 선생님께 찾아가서 케이크 좀 학교 끝나기 전까지 맡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뻔뻔하고 싫다고 해도 막 어떻게든 뺏어먹는 한입충이었죠. 너무 싫지만 안 받아주면 진짜 뭔 짓을 할지 모르는 폭탄 같은 놈이라서 제 친구들 다 그 애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얘들아 이거 봐봐. 응? 이게 뭐야? 친구가 보여준 건 작은 비닐에 담긴 소스였는데 생긴 색깔은 약간 노란 빛깔에 가까운 거였어요. 이거 생긴 건 이런데 진짜 맵다? 그래서 다들 조금 찍어 맛봤는데 무진장 맵더라고요. 다들 매워서 난리를 피우다가 동시에 번쩍 스친 생각.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마다 꼬치를 사서는 한 입만 충이 먹는 범위만큼만 소스를 짰고 아래에는 비슷한 색의 머스타드 소스를 짰어요. 우리가 핫바를 든 것을 본 한입만충은 신이 나서 와서는 한 입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마지못해 주는 척을 했는데 뭐야? 응? 뭐가 맵다고 그래? 저는 태연하게 한 입만충이 먹고 남은 머스타드 소스 부분을 맛있게 냠냠거리며 잘만 먹었더니 울먹이다가 다른 제 친구 걸 먹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더 이상 안 먹고 우유를 사 먹으러 뛰쳐나가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그 이후로는 한 입만 먹으려다가 흠칫 해서는 안 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37년 경찰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폭력적이고 집착적이셨어요. 제가 할머니 집에 가 있었을 때 화가 나면 할머니에게 화풀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어린 나이인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깝고 눈물도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때는 정말 두 분이서 심하게 싸우셨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밥상을 엎는 걸로 모자라 반찬 그릇을 던지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 그릇에 맞으시고 할머니께서 다치셨는데 할아버지는 화를 내고 나가셨고 저는 울먹이며 할머니께 괜찮냐고 물었더니 알고 보니 이보다 더한 폭력도 당하셔서 전에 눈에 멍도 드시면서 심하게 다치셔서 입원도 하셨다네요. 그 말을 들으니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모두 다 사라졌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느껴지던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은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할머니를 우리가 이사하는 집에 데려가는 작전을 펼쳤어요. 이혼은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할머니가 안 보이자 할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물었는데 저는 모른다고만 했죠. 먼저 할머니를 이사하는 곳으로 옮겨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이동하기로 해서 할머니가 다 이동하시고 다음날 아빠가 짐을 옮기려 오셨는데 한참 짐을 옮기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유 없이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빠가 이러니까 엄마가 집 나간 거 아니야. 제발 좀 그만해. 맨날 약한 사람한테 힘으로 짓누르고. 너 이놈의 시끄러! 진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넌 가족도 아니야 임마! 엄마는 가족 아니야? 지금까지 아빠가 해온 행동을 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엄마 지금까지 아빠 한 일들 다 참고 살았는데 이제야 자유 좀 얻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할아버지가 말로 못 이기자 아빠한테 막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빠도 무력을 썼고 처음엔 놀랐지만 할아버지가 당하는 걸 보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좀 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저희는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나올 때 할아버지는 반성은커녕 앞으로는 자기 혼자 살 거라고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제 할머니께서 폭력당하며 안 살게 된 것이 너무 다행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정말 웃으며 살고 계세요. 할아버지랑은 연락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께 이게 사이다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인생의 가장 사이다였습니다. 목이 말랐던 저와 친구는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 가기로 했어요. 대형마트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난 뒤 계산대로 가니 어떤 아주머니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저와 친구는 그러려니 한 채 반대쪽 계산대로 갔죠. 그 아주머니는 저와 친구가 있는 계산대까지 와서 계산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주머니가 아들과 함께 와서 과자를 사갔는데 아들이 과자 봉지를 뜯어 과자 하나를 먹었는데 맛이 없다고 해서 환불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헐. 대형마트이다 보니 평일에도 사람이 꽤 있는 편인데 계산도 못하게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희!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아주머니가 계속 환불을 해달라고 언성을 높이자 계산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저와 친구가 서있던 계산대 앞에 있던 덩치 큰 아저씨 한 분이 큰 소리로 그쪽 남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꼴랑 1,000원 넘는 과자를 환불해달라고 언성을 높여? 쪽 남편이 누군지 우리는 알 필요 없고 과자나 처먹어. 아주머니는 씩씩거리며 내가 이마트 신고할 거야. 하며 아들 손을 잡고 나가더라고요. 아저씨 멋졌어요. 우리 반에 은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평소 모범생 이미지고 착한 이미지여서 그런지 일진들의 타겟이 되어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어요. 처음 계기는 그냥 걷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일부러 쳐놓고 아! 야! 너 왜 사과 안 하냐?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하라는 듯이 말하는데 은비는 그때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그 이후로 만만한 이미지로 찍혔는지 툭하면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어느 날은 은비의 의상이 다 구겨지고 단추도 몇 개 떨어지고 발로 밟힌 듯한 모습에 얼굴에도 상처가 제법 잘 보이는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와서 애들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괜찮냐고 묻는데 자기는 괜찮다며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랑 카톡을 하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시간이 좀 흐르자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은비 딸인 애들이 누구냐고 묻는데 애들의 눈빛은 자연스레 은비를 괴롭히던 애들한테 시선이 향했고 가만히 굳어있던 일진들이 안되겠다 싶었는지 쭈뼛거리며 나갔는데 교장 선생님 뒤에 경찰이 와 있었고 너네 학교 폭력으로 경찰서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 생각 못한 일진들은 표정이 벙 쪄 있었고 애들은 설마 진짜 가나 생각했는데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진짜 경찰서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직급이 높아 보이는 분이 오셨는데 본인은 부장검사라고 하셨고 알고 보니 은비의 아버지였어요. 교장 선생님 옆에 서서 시선 압도하며 서 계신데 굳이 잘못 안 했어도 뭔가 엄청 무서운 분위기였죠. 일진들이 경찰서 갔다 와서 근신 처분받고 아침 학교 청소랑 우리 반 교실 청소는 얘네들이 다 했는데 그 이후로 일진들은 은비는 물론이고 어떤 애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학교 분위기도 좀 더 클린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얼굴도 이쁘장한데 운동도 해서 몸매도 탄탄하고 그런데 우리 이쁜 동생은 딱 한 가지 싸가지가 너무 없어요. 오냐오냐 하며 자란 터라 어려운 거 잘 모르고 행동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도 자주 보이긴 했는데 뭐 나름 그냥 익숙해져서 얘는 얘니까 이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곤 했었는데, 동생이 어느 날 제가 다니던 학교에 입학하면서 언니는 이런 데 나와서 성적도 상위권 못 달리고 뭐 했냐는 거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차마 뭐라 반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웃어넘겼는데, 그 이후로 서로 헤어져서 있다가 동생이 기숙사에서 주말에 집으로 보내줘서 왔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누군지 못 알아볼 뻔했어요. 전반적으로 살이 뒤룩뒤룩 쪄있고 깔끔했던 피부에는 뭔가 올라온 게 많고, 눈은 퀭하고 생기가 흐르던 입술은 말라있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언니는 어떻게 그 학교에서 잘 살아남았느냐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려주는데, 동생은 채식주의 쪽에 가까웠는데 급식에 무슨 짓을 했는지 기름기 잔뜩 고기들이 줄을 잃었고, 학교에서 준 우유를 먹었는데 생전 안 올라오던 아토피 같은 걸 경험했다고 하고, 또한 학교에 있던 사건들을 들은 대로 넋이 나간 채 말하는데 뭔가 그 학교에서의 생활로 사람이 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를 함부로 무시하지도 않고 좀 더 싹싹한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저를 너무 아껴주던 남친이 있고 결혼까지 골인했었어요. 군대 졸업 후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 촉이 안 좋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남편이 잘 때 남편 폰으로 메시지 인증을 받아두었죠. 이 기능은 당시 네이트온에 있던 메뉴인데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으면 그 내용 그대로 네이트온 어떤 메뉴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었어요. 2G 시절 때 아침이 되고 남친이 출근하는데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와. 전 울면서 모든 내용을 출력했어요. 첫 내용부터가 심상치가 않았죠. 대충 둘이 그냥 몰래 사귀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더라고요. 다 알고서도 법원에 가기까지 남친을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달래도 봤지만 이미 그 여자에게 푹 빠져있더군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상받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그 사람 학비며 생활비, 사귀면서 또는 같이 살면서 들어간 금액들을 며칠 동안 계산하여 내용 증명을 보냈고, 몇 년 지난 카드 내역과 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용들 찾기 진짜 힘들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장을 작성했죠. 그때 당시 사실혼 부당 파기와 혼인 빙자 간음죄로 그 여자도 제 존재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증거 녹취 때문에 고소할 수가 있어서 여자에게 1,000만원, 남자에게 3,000만원 위자료를 받았고, 또 민사로 넘어가 당시 골반염에 걸려서 난관이 막혔던 걸 소송하여 2,000을 더 받았어요. 소송 기간은 길었고 그동안 그 연놈들은 정직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사이다를 날렸습니다. 그 연놈들 회사의 인사부와 연락하여 팩스 번호를 받아 소장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여자는 권고사직, 전 남친 놈은 지방 발령 났는데 지가 그만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저 사람이 그만한 돈이 없어서 압류 진행하다가 부모님 살던 집 담보로 대출받아 헤어진 지 2년 만에 위자료 모두 받았습니다. 이후로 제가 잘 나갈 때 다시 와서 빌길래 거지라고 말해줬답니다.